책 읽어주는 여자 책녀 장부경입니다. 그래도 가을이 오긴 오나 봅니다. 이제는 제법 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라디오 팀의 지원 요청을 받고 어떤 코너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벌써 가을도 오고 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좋은 글귀라도 하나 전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같은 책, 같은 음악 들으면서 각자 다른 느낌들 공유했으면 합니다. 우리 책 읽어주는 여자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책을 우선 제가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생각도 하시고 노래도 들으시라고 그 챕터 사이에 노래를 들려드리려고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느낌들 보내주시면 그것도 함께 얘기할게요. 듣고 싶은 노래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 의견을 다 얘기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 꼼꼼히 보고 의견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들려드리고 싶어 선택한 책 어린 왕자입니다. 눈이 아닌 가슴으로 보는 분들께 바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6살 때 원시림에 대해 쓴 진짜 이야기라는 책에서 엄청난 그림을 보았다. 이것은 커다란 보아뱀이 동물을 집어삼키려는 순간의 그림이었다. 여기에 있는 것이 그 그림을 베낀 것이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사냥감을 씹지 않고 그대로 집어삼킨다. 그러고 나서 소화가 다 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6달 동안 계속 잠을 잔다. 나는 밀림의 모험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색연필로 첫 번째 그림을 그렸다. 나의 작품 제1호는 이런 것이었다.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이 그림 무섭지?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면 어른들은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니? 라고 말했다. 이 그림은 모자가 아니다. 보아뱀이 자신이 삼킨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알아보기 쉽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내부까지 그렸다. 어른들을 상대할 때는 언제나 확실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작품 제2호는 이런 것이었다. 어른들은 보아뱀 그리기는 그만두고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을 공부하라고 했다. 결국 나는 6살 때 위대한 화가가 되는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작품 제1호와 제2호에 쏟아진 어른들의 혹평에 의욕을 상실한 것이다. 어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언제나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긋지긋한 일이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돼 세계 여기저기를 날아다녔다. 지리 공부는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됐다. 나는 딱 보기만 해도 중국과 미국 애리조나주를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 이것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어른들과 지내야 할 때가 많았고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어른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은 좀 똑똑해 보이는군 하고 여겨지는 어른을 만나면 언제나 지니고 있던 작품 제1호를 보여주었다. 진정으로 생각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 이것은 모자로군요. 그러면 더 이상 보아뱀이나 밀림,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나는 상대방에게 맞춰 브리지 게임,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말이 통하는 녀석이군 하고 기뻐했다. 네, 아이유의 너의 의미였습니다. 공공님, 한소리님, 핑공님, 큐브님, 행복하게 춤춰, 하늘돌고래님, 꿈다시, 그림자 따라, 오늘과 내일, 시야, 화알짝, 꽃봉우리, 시네타운 19, 멋진걸, 소손님 등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소손님이 장필순의 어느새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내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심 어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만나지 못한 채 쭉 혼자서 살아왔다. 그러다 6년 전 비행기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게 됐다. 엔진 어딘가가 망가진 것이 비행기 고장의 원인이었다. 같이 탄 동료도 승객도 없이 나 혼자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다. 비행기 수리는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문제였다. 물은 8일 동안 마실 분량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의 모래 위에서 누워서 잠을 잤다.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난파돼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선원보다도 훨씬 외로운 기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 아침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저기 양을 그려줘. 어? 뭐라고? 양을 그려달라고.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기에는 기이한 차림새의 어린 소년 하나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그림이 후에 내가 그린 소년의 초상화 중 가장 잘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소년의 매력을 일부분밖에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6살 때 어른들의 혹평으로 화가가 되고자 했던 꿈을 접어버린 후 그림 연습을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나는 놀란 마음에 그야말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년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불시착했다. 그런데 소년은 길을 잃은 것 같지 않았고 피곤함이나 배고픔, 목마름, 두려움 등에 시달리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던 것이다. 겨우 진정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나는 물었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질문에도 아랑곳 않고 소년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듯이 조용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양을 그려줘. 사람은 너무나 뜻밖의 일을 당하면 감히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이상한 힘에 이끌리듯 소년이 시키는 대로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은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소년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년은 조금 기분이 나쁘다는 듯 말했다. 그런 건 상관없어. 양을 그려줘. 나는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2개의 그림 중 하나를 그려서 보여주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린 그림 중 속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소년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니야.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 같은 것을 원하지 않아. 보아뱀은 위험한 데에다가 코끼리는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좁은 곳이야. 내가 원하는 건 양 그림이야. 그러니까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러자 소년은 그림을 골똘히 쳐다보고는 말했다. 이 양은 태어날 때부터 아픈 것 같아. 다시 그려줘. 그래서 나는 또 그렸다. 그러자 소년은 웃으며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듯 조심스레 말했다.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야. 뿔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하지만 이것도 앞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소년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랫동안 같이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그 순간 내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한시라도 빨리 엔진을 분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초조해진 것이다. 나는 대충 다음 그림을 그려 소년에게 건넸다. 이건 양이 들어있는 상자야. 네 양은 이 상자 안에 있어. 그러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이 엄격한 심사위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 것이다. 소년은 이렇게 말했다. 맞아. 내가 원한 건 바로 이런 거였어.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을까? 그건 왜?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아주 좁으니까. 이 녀석이 먹을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야. 이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말이야. 소년은 그림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아, 이것 봐. 잠이 들었어. 이렇게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됐다. 네, 사티의 집노패디 1번이었습니다. 오늘은 3장까지 하고 이 프로그램이 끝마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3장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내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해대면서도 내가 묻는 것에는 거의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가 어쩌다가 우연히 하는 말들을 통해 나는 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예를 들어 처음 내 비행기를 본 어린 왕자는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도대체 뭐야? 그냥 물건이 아니야. 이것은 나는 거야.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의기양양하게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왕자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소리를 질렀다. 그래? 그럼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나는 그래 맞아 라고 대답했다. 아, 너무 재미있어. 어린 왕자가 그렇게 말하고 깔깔대며 웃었기 때문에 내 기분이 무척 상했다. 나는 어린 왕자가 내 불행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그때 나는 어린 왕자가 여기에 있다는 불가사의한 사실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곧바로 물어보았다.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를 뚫어지게 보며 고개를 살짝 흔들었을 뿐이었다.
이런 걸 타고 갔다면 그렇게 멀리서 온 건 아니겠구나. 그 후 어린 왕자는 아주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을 꺼내 아주 소중한 것인 양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별에 대한 얘기를 듣다 말게 된 내가 얼마나 그 얘기를 궁금해했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얘기를 더 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해보았다. 이봐, 넌 어디서 왔어? 네가 말하는 내가 사는 곳은 어디야? 그 양을 어디로 데리고 갈 거니? 얼마간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있던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 상자의 좋은 점은 밤에는 양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그래. 말을 잘 들으면 낮에 양을 메어 놓을 수 있는 줄도 그려줄게. 그리고 그 줄을 메어 놓을 수 있는 말뚝도. 내 제안에 어린 왕자는 깜짝 놀랐다. 양을 묶는다고? 이상한 생각을 하네. 하지만 묶어두지 않으면 양이 제멋대로 도망가 버릴 거야. 내가 말했다. 내 말에 어린 왕자는 또다시 깔깔대며 웃었다. 어디로 가는데? 어디라니,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거지. 어린 왕자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 조금 울적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계속 걸어가봤자 그렇게 멀리 갈 수도 없는 걸.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벌써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첫날이라 너무 많이 서툴렀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 너무 설레고 긴장되고 정말 소중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후아유 OST 윤미래의 너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의미 있는 30분 만들어봐요.